5월 8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장마판에 갈수록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장중에 브리핑해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뭐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들, 특히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종목들이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떨어지고 그 대신에 상승 종목들은 그래도 1000개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환율도 좀 조정이 나왔고 오히려 투자자들 기관 금투자 꾸준하게 수면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좋은 흐름을 기대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죠. 네,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크게 키울 수 없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단점 같은 경우가 이 기관 외국인들 기관 금투자들이 붙을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네, 워낙에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계좌주들에게는 잘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런 수급이 잘 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개별 장세, 테마 장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거래대금도 약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세가 나온 이유 자체는 2차전지 업종들의 최근 조정에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업종에서 소재 업종까지 넘어갔다가 이제는 뭐 페레이트 관련 테마주들 이렇게 또 넘어갔고 오늘은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 테마주까지 더 이상 2차전지라는 통합적인 덩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게 쪼개져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이야기하려다가 좀 넘어간 이야기가 있는데 게임스탑 사태를 약간 보는 것 같다. 사실은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너무 이제 실적으로만 올라간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배터리 아저씨가 추천하고 뭐 실적에 따른 주가의 반사익, 뭐 인플레 간주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익도 얻는 단계에서 투자 매수세가 붙어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임스탑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공매도를 이겨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 그리고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꾸준하게 주가를 눌러갔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중요 내용이지만은 제가 보는 거는 이 키스진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도했단 말이죠. 이 레딧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주도하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분석 영상을 올리고 공매도를 이겨내기 위하자 공매도를 이제 비판하는 방송에도 나가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이끌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이긴 사실상 첫 케이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재밌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밈 주식이 탄생했던 계기와 그리고 밈 주식이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재료가 소멸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건데 좀 비슷합니다. 이 키스지라는 사람이 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에서 눌러져 있던 이런 내부 상황들을 폭로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키스젤이 추천했던 이런 게임스탑 테마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밈 주식들이 파생이 되고 공매도 높은 주식들을 이걸로 막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을 해가면서 레이드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루어진 이런 세력들은 장기화될 수 없다. 네, 결국에는 주가가 무너져 내려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면서 올라간 2차전지에 대한 상승 패턴들이 게임사처럼 이 민주식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여전한 공매도 세력들과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죠. 매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과간입니다. 과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남욕하기 바쁜 민족인데 종목에 뭉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지금 감독을막을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붙어 올라가기가 많이 이제 힘들어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2차전지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실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코스모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그룹주들을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그런 대장주가 무너져 내리면 민주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장주가 무너져 버리고 그런 수급이 꺾여 버리면은 더 이상 주도적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몰려있던 우르르 몰렸던 자금들이 다 분산이 됩니다. 막 다른 쪽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이제 게임 테마주 그 2차원 접종들은 굉장히 욕을 먹겠죠. 네, 그런 식의 흐름이 사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에코프로 관련 테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우리가 그냥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죠. 인플레 간충법,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여기에 전기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까지 겹치게 되면서 거기에 배터리 아저씨가 정말 뭐 좋은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장 맞춘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가 맞죠. 시장에서 강력한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는데도 환호성들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게 이제는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9대 1이었다 치면은 예전에는 호가 9, 불호가 1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7대 3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막 밈주식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대형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잊혀질 가는 테마주들이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전처럼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 왜냐면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최소 2, 300%씩 다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식도 사실은 폰지 사기가 맞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내 주식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지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밈 주식 에코프로가 더 이상 치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100% 200%는 주식들을 살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하게 될까요? 예, 그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올리기에는 많이 힘들어진 시장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기관 투자가 붙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에 대한 기존에 강세가 나왔던 챗GPT라든가 이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테마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네, 오늘 작년 시장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이번 주 내내 큰 이슈는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뭐 우리 오늘 뭐 대한제당이라든가 뭐 시간으로 STX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탄력이 나온 만큼 대장주 위주로만 좀 순환매 공략하면서 잘 접근한다면은 이번 주도 잘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어서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료 비료 테마가 떠올랐는데 정말 재밌죠. 네, 주먹 다짐 한판 떴잖아요. 영상 보셨나요? 한판 떴는데 곡물협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 내용을 이끌어 갈지도 좀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세력들이 여기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대한제당을 공략하기도 했지만은 세력들이 아직은 붙어 있어요. 네, 세력들이 아직은 붙어 있고 바닥에서 매도 물량이 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료 비료 관련 테마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9일날 이제 러시아 전승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여담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뭐 극비 문서 많이 공개되었잖아요. 미군이 한 미군이 게임 하다가 막 그거 자랑한다고 오픈해 버렸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크라이나는 한 달이 뭡니까? 채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쟁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지만은 서방 국가와 미국이 필요하에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쟁의 종료의 타이밍은 러시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미국이 부채한도 이슈가 있는데, 여기 부채한도에서 미국 이제 공화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너무 지원 많이 해줘서 나라에 돈이 없지 않느냐, 지원을 줄여라 라고 만약에 하면서 이거를 이제 딜을 하면서 부채한다고 또 협상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이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서 또다시 페라이트 관련 테마가 좀 크게 올라가는 점, 그리고 뭐 LNG 관련 테마주도 오늘 뭐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항상 에너지 관련 테마는 여러분들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월급 들어올 때 그냥 1%씩 모아가는 게 에너지주예요. 그래서 에너지주는 엄청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뉴스 나온다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물릴 수 있다. 예, 장기적인 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뉴스 이슈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점 올라간 종목들이 이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은 주가를 200~300% 올라간 종목보다 더 이상 끌어들일 재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때 단발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 하루하루 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